여러분, 425만 원짜리 폰이 나왔습니다. 중고차 한 대 값이에요. 다들 미쳤다고 했죠? 누가 저걸 사? 인터넷에는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근데요, 그 조롱이 환으로 바뀌는데 딱 5분이면 충분했어요.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온라인 서버가 마비되고 뉴욕 한복판에서는 사람들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밤을 샜습니다. 이 미친 가격의 한국산 폰을 사겠다고요. 우리가 알던 시장의 상식은 간단했어요. 비싸면 안 팔린다. 그 상식이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삼성폰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지갑,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기업의 생존 방식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싸도 팔리는 기업을 골라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담담한 경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담담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25만 원이 실제로 어떤 무게인지 한번 느껴볼게요. 2025년 기준 한국 직장인 평균 월급이 약 310만 원입니다. 세금 떼고 실수령이 260만 원 정도 되죠. 서울에서 자취하는 분이라면 월세, 밥값, 교통비 빼고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기도 빠듯하잖아요. 그러면 이 폰 하나 사는데 넉 달이 넘게 걸려요. 근데 이 비싼 물건이 안 팔린 게 아니라 너무 잘 팔려서 문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품 가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샤넬이 매년 가격을 올려요. 그러면 매출이 줄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늘어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나는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증명서가 되니까. 비싸니까 더 갖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삼성의 경우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계산이 깔려 있어요. 트라이폴드를 산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재미있는 패턴이 나타나요. 월스트리트의 한 펀드 매니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패드와 아이폰 두 개를 매일 들고 다녔는데 이제 이거 하나면 된다. 아이패드 프로 150만 원, 아이폰 프로맥스 200만 원, 합치면 350만 원인데 425만 원 하나로 둘 다 대체할 수 있으니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폰을 살 때 전 모델이랑 가격을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가방 전체를 본 거예요. 폰 대 폰으로 비교하면 미친 가격이죠. 하지만 태블릿 따로, 폰 따로 사는 비용과 비교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삼성이 기가 막히게 한 게 있어요. 만드는데 얼마 들었냐로 가격을 매긴 게 아닙니다. 쓰는 사람의 욕망에 가격표를 붙인 거죠. 당신의 가방을 가볍게 해드릴게요. 대신 이만큼 내세요. 그리고 시장은 응답했습니다. 화려하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봅니다. 삼성이 트라이폴드로 한 건 비싼 폰을 만든 게 아니에요. 싸움의 판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스마트폰 시장을 떠올려 보세요. 위쪽에는 애플이 있었어요. 프리미엄 시장에서 점유율 60%를 넘기며 혼자 수익을 쓸어갔죠. 아래쪽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샤오미, 오포, 비보. 비슷한 성능을 절반 가격에 쏟아내며 중저가 시장을 장악했어요. 삼성은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고급으로 가자니 애플 브랜드를 못 넘고 가격으로 싸우자니 중국 물량을 못 이기는 상황. 미국 10대들 사이에서는 안드로이드 문자가 녹색으로 뜨면 놀림거리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보통이라면 둘 중 하나를 택했겠죠. 애플보다 살짝 싸게 가든가 중국보다 살짝 좋게 가든가. 근데 삼성이 택한 길은 완전히 달랐어요. 600달러대 프리미엄 시장에서 애플과 팔씨름하는 대신 2,899달러짜리 초프리미엄이라는 아예 새로운 층을 만든 겁니다. 백화점 1층에서 명품들끼리 어깨 싸움할 때 아예 옥상 펜트하우스에 프라이빗 라운지를 차리고 올라가 버린 거죠. 밑에서 누가 싸우든 위에서 나만의 가격표를 붙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판에 올라갈 수 있었던 열쇠가 기술이에요. 삼성은 화면을 안으로 접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먼저 세계 최초 트라이폴드를 내놓긴 했어요. 하지만 화면이 바깥으로 노출되는 구조였죠. 300만 원짜리 폰인데 주머니에 넣다마다 화면에 흠집 날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 중국 내에서조차 설탕폰이라는 비아냥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삼성은 6년 동안 묵묵히 갈고 닦았어요. 화면을 안으로 접어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펼쳤을 때 주름이 거의 안 보이는 힌지를 완성했습니다. 세 겹으로 접었는데도 두께가 12.9mm, 볼펜 한 자루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경쟁사가 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2, 3년은 걸린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따라하고 싶어도 못 따라하는 영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공장 하나 짓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만 번의 시행착오에서 쌓인 노하우.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폰 하나 잘 팔린 게 왜 한국 경제 전체의 이야기가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한국이 여기까지 온 방법은 간단했어요. 선진국이 먼저 만든 걸 빠르게 배워서 더 싸게, 더 많이 찍어내는 거죠. 70, 80년대 섬유와 철강, 그 뒤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까지 이 공식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문제는 이 공식의 유통기한이 다 돼간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똑같은 전략으로 한국을 쫓고 있잖아요.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더 싼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을 상대로 가격 경쟁을 계속하면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였다가 중국의 물량으로 밀렸다는 것 기억나시죠? 같은 판에서 같은 규칙으로 싸우면 결국 덩치 큰 쪽이 이깁니다. 삼성의 트라이폴드가 보여준 건 바로 이 오래된 공식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싸게 많이 파는 대신 비싸지만 아무도 못 만드는 걸 파는 전략. 쉽게 말해서 내가 가격표를 쓰는 위치에 서는 겁니다. 이거 좀 깎아주세요가 아니라 이 가격에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하고 당당하게 내미는 거죠. 을에서 갑이 되는 순간, 이게 바로 가격 결정력이에요. 그리고 이건 삼성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읽어내야 할 건 한국 경제 전체의 생존 공식입니다. SK하이닉스의 HBM을 보세요.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데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세계에서 사실상 두 곳뿐이에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아무리 잘 나가도 이 메모리 없이는 AI 칩이 제 성능을 못 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 한국 회사 앞에 줄을 서는 상황인 거죠. 반도체 위탁 생산도 같은 구조예요. 최첨단 공정으로 칩을 실제로 찍어낼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 3곳뿐입니다. 대만 TSMC,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 인텔은 아직 한참 뒤처져 있고요. 이런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팔 수 있는 회사가 손에 꼽히니까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안 줄어요. 사는 쪽에서 대안이 없으니까요. 드라이폴드도 본질적으로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폰 만들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425만 원이 통하는 거예요. 한국은행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수출 단가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같은 물량을 팔아도 벌어들이는 돈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한국이 싸게 많이 해서 비싸게 대신 더 많이 벌기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을 주목하세요. 경기가 나빠지면 대부분의 기업 매출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가격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기업은 다릅니다. 불경기에도 에르메스 매출은 안 꺾이죠. 같은 논리예요. 삼성이 초프리미엄에서 자리를 잡으면 이건 매출이 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돈 버는 구조 자체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부품 생태계를 따라가 보세요. 트라이폴드 한 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 상당수가 한국 기업에서 나옵니다. 폴더블용 초박형 유리, UTG라고 하는 건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힌지 특수압금, 고용량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히트 상품 하나가 터지면 그 뒤에 줄줄이 연결된 기업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술 격차가 만드는 시간을 보셔야 해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쟁자가 쫓아오는데 얼마나 걸리느냐입니다. 삼성이 폴더블에서 확보한 격차가 최소 2, 3년이에요. 이 시간 동안 시장을 선점하고 제조 비용을 줄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죠. 물론 꽃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예요. 잠자고 있는 사자, 애플이 깨어나는 2027년, 그 해가 이 전쟁의 본편이 될 겁니다. 애플이 한 번도 1등 주자로 출발한 적이 없다는 거 아시죠? 아이폰도 에어팟도 전부 후발주자였는데 시장을 뒤집어 버렸어요. 삼성의 기술 격차에 환호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화웨이가 첫 시도에서 안 됐다고 포기할 회사가 아닙니다. 정부 보조금과 14억 내수 시장을 등에 업고 빠르게 쫓아올 가능성은 충분해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삼성에게 주어진 건 영원한 왕좌가 아니라 2, 3년짜리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앞으로의 승부를 갈라놓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425만 원짜리 폰이 5분 만에 팔린 건 상식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상식이 미처 담지 못한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가치 앞에서는 가격이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 증명이 됩니다. 삼성은 이걸 통해 기존 싸움판을 뒤집었어요. 애플과 같은 층에서 주먹질하는 대신 아무도 없는 층을 새로 만들어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삼성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 경제 전체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죠. 반도체도, 배터리도, 디스플레이도.
이제는 남이 정한 가격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격을 쓰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돈의 세계에서 진짜 강한 건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체할 수 없는 걸 만드는 나라가 강한 거예요. 지금 한국은 그 자리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다만 이건 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술 격차는 가만히 있으면 금방 좁혀져요. 2, 3년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삼성의 숙제이자 한국 경제 전체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비싸도 사고 싶은 한국 제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 소재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담담한 경제 이선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